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이번에 ICML 2024년 오랄 쪽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SAM as the Guide, Mastering Pseudo-Label Refinement in Semi-Supervised Referring Expression Segment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Referring Expression Segmentation 이란 태스크에서 Semi-Supervised Learning을 적용을 하는데 SAM을 활용해서 수도 레이블을 좀 정제한 그런 페이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뭐 인트로부터 컨클루전까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인트로덕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태스크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Reframe, Expression, Segmentation, 줄여서 이제 RES라고 계속 부를 예정이고요. 근데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태웠을 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예측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 RES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다가 텍스트가 함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캐리어가 4개 있는 상황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캐리어를 뭐 이렇게 지칭을 하는 프롬프트 같은 느낌의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 해당 그 객체만 이렇게 인식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이랑 차이점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역시나 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지향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 보통 세그멘테이션 그 관심 객체 이런 객체를 레이블링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79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풀리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게 뭐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그 REF 코코 데이터셋을 레이블링을 한다고 했을 때 45.8일만큼 소요될 만큼 굉장히 데이터셋 구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라는 한계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한계점 같은 경우는 RE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이블 정보, 랭귀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까지 레이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보다도 조금 더 큰 코스트가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을 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아래 픽스 매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을 살펴보면 각각 데이터를 이렇게 증강을 하고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증강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데이터를 레이블로 삼아서 이제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이렇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세마 슈퍼바이즈 러닝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신뢰도 있는 데이터만 선별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는 버려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논문의 핵심은 이제 이렇게 잘못 좀 엉성한 수도 레이블 데이터를 이제 버리지 말자, 고쳐 쓰자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얼레이블 데이터도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하얀색 숫자를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가운데 2열과 3열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수도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는 버리지 말고 얘를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처럼 조금 더 바꿔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있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좀 바꾸는데 단순하게 바꾸는 게 아니고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이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모델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 뭔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계에서 굉장히 대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계 챗 GPT라고 할 수가 있고 거의 10억 개의 마스크로 학습된 대형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제로샷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당 논문에서는 일단 받지 않는 쪽으로 해서 쌤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한 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스코어 단위로 여러 개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롬프트 예시인데요. 뭐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해당 방법론은 첫 번째 버닝 스테이지랑 두 번째로 뮤추얼 러닝 스테이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버닝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레이블 데이터를 소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사전학습된 웨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진입하기 전에 조금 더 똑똑한 모델을 갖춰놓고 출발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뮤추얼 러닝 같은 경우가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의미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추얼 러닝, 즉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뮤추얼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와 같은 피규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피규어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각각 이렇게 증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모델 두 개를 통해서 각각 예측 결과를 뽑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이 수도 레이블, 위크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그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결과랑 비교해서 로스를 산출을 하는데 이 해당 아키텍처의 장점은 셈을 활용해서 셈을 통해서 이 수도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서 로스를 산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IOM이랑 CPI라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논문에 지금 두 가지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IOM 같은 경우에서 IOM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IOM으로 수도 레이블을 고쳐서 학습을 하고 만약에 IOM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PWA로 학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CPI라는 방법론 같은 경우는 CPI 조건을 만족한다면 CPI를 기준으로 수도 레이블을 이제 보정을 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PWA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네. 이거 그래서 IOM으로 하면 뭐 IOM으로 하고 안 되면 PWA로 한다. 이런 피규어고요. CPI 같은 경우도 CPI를 만족하면 CPI로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PWA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IOM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IOM은 IOU 베이스드 옵티멀 매칭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셈의 프리딕션 결과랑 그 저희가 예측한 이 수도 레이블의 결과를 비교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핵심은 IOU 셈의 예측 결과 여러 개,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7개가 나와 있죠. 7개랑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수도 레이블이랑 이 IOU 스코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OU가 가장 높은 셈의 결과로 대체를 해서 수도 레이블을 이렇게 보정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수도 레이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오른쪽 I를 뭐 지칭하는 프롬프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팔 쪽이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M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7번 세그멘테이션 결과로 대체를 함으로써 이렇게 수도 레이블을 좀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나온 스코어가 지금 IOU 스코어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IOU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 레이블이랑 셈 마스크의 그 합집합 이 분모로 들어가고 교집합이 이제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IOU가 예를 들어 모든 셈 마스크 그리고 수도 레이블 이제 각각 비교를 해봤을 때 IOU가 0.5를 넘지 않으면 대체를 굳이 하지는 않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PWA로 대체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PI라는 방법론인데요. CPI는 이제 Composite Parts Integration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IOM과 동일하게 수도 레이블과 여러 셈 마스크를 이 스코어를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는 IOM은 그 7번으로 대체를 해버렸는데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스레스홀드를 만족한 모든 마스크를 이렇게 병합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보다 여러 예측값을 이제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보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스코어를 0.7 스코어를 활용을 합니다. 스코어에 대한 식은 제가 뒷장표에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0.7을 넘으면 이제 결합을 하고 0.7을 넘지 않으면 PWA로 대체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코어를 크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수도 레이블 관점에서 이제 셈과 겹치는 비율을 선정을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셈 관점에서 겹치는 비율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레이블과 셈의 그 교집합, 어떻게 보면 IOU의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 마스크에 대한 영역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코어 같은 경우는 과소 추정의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왼쪽 남자를 지칭해야 하는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때 예측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좀 과소 추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소 추정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스코어고, 그다음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예측한 과대 추정의 스코어를 보정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스코어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스코어를 이제 CPI-U, CPI-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방법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PWA로 진행한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PWA는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논문에 이전 논문에 있던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어떤 선수를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이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를 갖고 학습을 좀 다르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컨피던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0.5에 가까우면 모호한 좀 낮은 가중치를 주고 0 또는 1에 가까우면 좀 높은 가중치를 주어 학습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식을 활용해서 각 픽셀마다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IO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체를 아예 해버리고 C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마스크를 합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OM 전략을 선택을 한다면 IOM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셈 마스크를 이제 포문을 통해서 계속 풀게 되고요. 그래서 IOU가 가장 높은 그 마스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PWA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CPI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스코어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코어 뭐 조건을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 마스크를 포함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그 수도 레이블을 보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을 한 번 더 가져와 봤고요. IOM이면 IOM을 통해서 하고 안 되면 PWA로 하고 CPI를 통해서 하면 CPI로 하고 안 되면 PWA로 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이 RES 측면에서 처음 제안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뭐 여러 방법론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단순하게 뭐 스레스홀드를 기반으로 구성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구조가 베이스라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마이 RES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이 레이블 데이터가 0.5% 굉장히 지금 극소량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본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고요. 랭귀지 어웨어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백본을 활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레이블 데이터 3개, 언레이블 데이터 3개를 활용했으며 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VIT 휴즈 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개수는 새 데이터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약 한 2만여 장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 전략을 좀 비교를 한 테이블입니다. 결과적으로는 CPI가 조금 더 좋은 성향을 보였고요. 특히 두 가지 CPI-O랑 CPI-U를 모두 활용한 CPI보다 CPI 활용했을 때가 조금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과소분할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소분할만 보정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래 그림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데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정을 했는데 잘 보정한 케이스, 그다음에 네거티브는 보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보정한 케이스, 그리고 no correction 같은 경우는 그냥 보정을 안 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PI-U 같은 경우가 그 썼을 때 성능이 증가한 경우가 거의 준수할 정도, 한 2등 정도를 차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수정하지 못한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보정한 케이스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CPI-U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어블레이션 스터디까지 봤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적용 여부가 MLT고요. 그다음에 PW 적용 여부가 그 PWA, 그다음에 보정 전략,
IOM 또는 CPI 적용 여부가 refine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emi-supervised learning처럼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상당히 크게 성능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PWA가 반영이 되었을 때 좀 성능이 크게 증가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refine 그 세마이 슈퍼바이저 러닝 구조에 refine을 적용했을 때 꽤나 많은 성능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적용을 했을 때가 꽤나 많이 성능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적인 결과인데요. 슈퍼바이저 러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필터링 베이스로 했을 때도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세미 RES 제한 방법론이 이렇게 잘 구현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RES 이 Referring Extension Task에서 레이블링이 어렵기 때문에 세마이를 기반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때 순하게 세마이를 한 것이 아니고 셈을 활용을 해서 수도 레이블을 고쳐 쓰자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IOM 같은 경우는 수도 레이블을 대체하는 알고리즘이었고 CPI는 이제 수도 레이블을 좀 여러 개 짬뽕을 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려우면 PWA를 제안해서 극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성능 개선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CPI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하겠고요.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쌤 예측 결과를 뽑을 때 어떤 네, 프롬프트도 안 넣는다고 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샘 데모 같은 거 보시면 에브리띵이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굳이 넣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넣어서 즉 일반적인 세그멘테이션 모델처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결과로 하면 이 이미지에서 네, 사람도 다 각기 다르게 인식을 할 텐데, 맞아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그 하나만 질문 드리는데, 네네, 여기 제가 세마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PWA 있잖아요. PWA. 네, 네. 네, 이 부분이 그 처음에 썼던 그 픽스 매치에서 쓴 그 약간 방법론인가요? 원래 기존 논문에서 어, 쓰였다고 해서요. 그쵸. 네, 좀 픽스 매치랑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픽스 매치는 근데, 네, 신뢰도가 확실한 애들은 그냥 뭐 가중치를 1로 학습을 하고, 좀 이상한 네. 애들은 0으로 줘가지고 가중치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픽스 매치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냐 마냐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얘 같은 네. 경우는 모두 다 학습을 하긴 합니다. 근데 0, 1 이렇게 바이너리한 가중치가 아니고 좀 0에서 1 사이에 좀 스무스한 가중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아, 픽셀이 네. 학습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 그 가중치를 좀 덜 가져갈 수 있다. 덜 가져가거나 뭐 좀 정밀하게 가져간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픽스 단위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PWA라는 것은. 네. 네네. 그렇게 이해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김성수 연구원님 발표 마무리